그러면 보통 그렇게 레퍼런스 사이트를 좀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편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막 즐겨 들어가는 사이트도 있고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집샵들도 있거든요. 뭐 쇼핑할 때 보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저도 새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룩북 보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패션 이외의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즐겨 찾는 이제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제품 디자인에 녹여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꼭 제품이나 일적인 거 이외에도 뭐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들에서 어떤 정보나 자료나 이런 그래픽이나 이미지들을 보고 뭔가 새로운 관심이 생긴다거나 뭐 그거에 대한 뭐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좀 덜어냈는데, 네, 그래도 좀 제일 자주 들어가는데 그런 곳들만 좀 추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이트는 제가 자동차를 좀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동차 모형 같은 걸 좀 많이 모으곤 했거든요. 이 홈페이지는 이제 네카쇼라는 홈페이지 이제 사이트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여기를 왜 들어가서 보냐면 조금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드림카를 여기서 막 보면서 막 동기부여로 삼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에 배경화면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실질적으로 일에도 도움이 됐던 게 이 제품 중에 맥라렌 캡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 디자인할 때 여기서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 아예 다른 분야, 뭐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나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적용을 해서 모자나 가방으로 풀어 나갔을 때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면 ABCD 순으로 이제 제조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조사별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이제 출시된 모델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 제품을 들어갔을 때 좋은 거는 고화질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차량 이미지들도 보고, 또 이제 다시 뒤로 갔을 때 재원이나 아니면 이 자동차의 정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자동차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서 다양하게 찾아보시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일단 그 차량과 관련된 굉장히 방대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출시된 어떤 자동차라고 해도 그런 정보들이 바로 다 올라오고, 그리고 차량의 오피셜 사진뿐만 아니라 뭐 드로잉 스케치 이런 것도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국내 제조사인 현대 기아차들에서도 한국에 출시 안 한 모델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 이제 카테고리 들어갔을 때 좀 내려보시면 이제 곧 출시 예정인 뭐 뉴 K4나 K5 이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고, 출시 안 되는 뭐 텔루라이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차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는 뭐 소렌토나 모하비나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아우디 RS7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드림카 중에 또 하나 뭐 페라리의 로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한 번씩 심심할 때 이렇게 보면은 뭐 로마 스파이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차량 이미지들만 봐도 뭔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사실 자동차 디자인과 그 패션 디자인은 아예 별개 좀 다른 영역일 수는 있지만 좀 영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부분이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피디님 아키데일리 아시나요? 아예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그 아키데일리라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플랫폼인데, 아마 이런 관련 전공자분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저는 저희 월설 무브먼트에서 무드보드라는 카테고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크랩한 이미지들 출처를 남기고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 포르투갈 갔을 때 포르투에 있는 세랄베스 현대미술관을 갔는데 그때 그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건축가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 들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
정말 방대한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롤렉스 부티크, 토론토에 새로 만든 롤렉스 부티크 이런 것도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고화질 이미지로 다 나와 있고, 다양한 전 세계 건축물과 인테리어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뭐 주거 공간이나 뭐 공업 뭐 공간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건축물이나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뽑은 2024년도에 올해의 건물 위너를 어워즈를 한 게 있는데, 좀 주제별로 이걸 모아놨어요.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아키텍처 뭐 이런 것도 있고, 산업 건축물이 따로 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에듀케이셔널 아키텍처가 있어서 이런 교육 건축물에 대한 거 수상한 한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쿨, 이제 학교나 이런 학원이나 이런 교육 건물들만 따로 이제 뽑은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영감이나 아니면 건축물, 다양한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좀 추천할 만한 곳이고. 한편으로는 네. 사진, 인테리어 사진 같은 것도 되게 참고가 잘 되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참고하기 엄청 좋은 게, 여기 메뉴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이 프로덕트에서 퍼니처랑 매뉴팩처리고, 프로젝트 보시면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누르면 정말 좀, 만약에 내가 나만의 건축물 만든다, 샵을 만든다, 사무실을 꾸민다고 했을 때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는, 그냥 좋아하시는 건축가를 검색만 하면 그 건축가들의 인터뷰나 저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뭐 비디오, 아티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참고하기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비슬라 그래픽이라는 그래픽 스튜디오 사이트인데, 여기는 스웨덴에 있는 그래픽 스튜디오고요. 2016년도에 설립된 스튜디오인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는 단순히 여기 작업물이 좋아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픽들 귀여운 게 많아서. 근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프로팀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나 아니면 기업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들의 작업물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그래픽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브랜딩도 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다양한 홈페이지 이런 디자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로고 디자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픽 스튜디오의 페이지다 보니까 이런 폰트나 디자인 배치나 레이아웃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런 지금 유니폼도 보시면 그냥 이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눕기를 따서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좀 유명한 거는 그 시카고 불스, 옛날에 조던이 뛰었던 팀이죠. 시카고 불스 로고나 아니면 레드윙 이런 것도 여기서 작업을 했고,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좀 이미지들이 이렇게 어페럴의 다양한 곳에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 봤을 때는 좀 뭔가 쉬워 보여도 직접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정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카이브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작업한 굉장히 방대한 로고들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보이죠. 특히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그래픽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귀여운 그래픽들도 여기서 막 보시고 좀 재밌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작업물도 저는 되게 다 귀엽고 그런데 멋있고, 자기네 작업물을 보여주는 방식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의 사이트들은 본인들이 표현하는 방식도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개성도 있고, 좀 소비자들이 보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패션 이외의 사이트들, 자주 보는 사이트를, 정말 자주 보이는 사이트들만 추리다 보니까 제일 자주 보는 3개만 좀 가져왔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편집샵들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집샵은 샵 네이버라는 샵인데, 제가 주변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이 소개하는 샵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캐나다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촬영하는 에디토리얼 룩북인데, 편집샵들의 역할이라면 저는 편집샵들만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입맛에 맞게 바잉을 한 다음에 그 브랜드들을 조화롭게 잘 큐레이션해서 소개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자체적으로 이 에디토리얼 룩북을 찍는데, 제가 좋아하는 점은 그냥 사진의 감도나 이런 구도나 멋진 이런 사진들 뿐 아니라 좀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로드트립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이 착용한 제품들은 전부 다 이곳에서 바잉한 제품들이고, 여기 있는 남자 모델이 이제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지금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고, 차 안에는 이제 여자 모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또 차량도 좀 굉장히 올드카여서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각자의 시점에서 이제 촬영한 모습들이 좀 좋더라고요. 이 모습은 이제 여자 드라이버가 처음에 그냥 지나친 모습이고요. 다시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량에 탑승을 하는데, 이런 그 스토리 안에서 감각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룩북들을 보다 보면은 그냥 하나의 룩북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에디토리얼 보는 것마다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것도 좀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들어봤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에디토리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 바잉하는 리스트들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파리에 있는 프랑스 샵이고요. 랑데부 스토어라는 샵입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파리 갔을 때도 여기서 아카이브 세일 한다 그래서 방문했었는데, 실제 오프라인 샵 분위기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멋진 샵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런 샵 구성 자체가 레이아웃이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그냥 직선형으로 똑똑 떨어지고 보기도 좀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 샵과 좀 다르게 그냥 샵 내부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좀 찍는데도 저는 사진들이 굉장히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라스트 피스라고 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큰 폭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한 피스만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할인폭이 굉장히 크고, 다만 그런 만큼 교환 환불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딱 프랑스 파리지행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들로 룩을 많이 구성해 놨고요. 여기는 실제 오프라인 샵도 굉장히 멋있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가정용품 파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제품들 하나하나가 그냥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물용으로 사기도 좋은 것 같고, 옷뿐만 아니라 이런 굿즈 같은 것도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품 사진 특징 보시면, 여기는 이따 다른 뒤에 보여드릴 것들이랑 좀 다른 점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찍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포즈도 일관된 게 하나도 없고, 구도도 그냥 자유롭고, 지금 후디, 코모리 후디도 지금 보여주는 방식을 보면 그냥 입지도 않고 그냥 들어서 보여주거든요. 좀 이런 방식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곳인데, 제가 캐나다랑 프랑스 샵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미국 샵이고요. 여기는 좀 여성보호 위주입니다. 렌이라는 편집샵이고, 여기가 원래 보스턴에서 만들어진 샵인데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여성복이랑 뭐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기프트, 홈굿즈, 주얼리 이런 게 베이스로 되어 있고, 제가 좋았던 점은 이런 좀 귀여운 그래픽도 좀 좋았고, 지금 보시면 그 주얼리, 브레이슬릿, 이어링 이런 것도 있고, 저는 홈굿즈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봤는데, 소개하는 방식도 다른 샵들은 뭐 눕기껏 따서 많이 올리는데, 여기는 이런 뭐 고급스러운 대리석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찍기도 하고, 처음에는 여기 설립자가 수공예, 뭐 가죽 수공예로 이제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다가 이런 좀 바잉을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좀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컵 같은 것들, 제 생각엔 PD님이 제일 좀 좋아할 것 같은 샵인데 네, 여기는 샵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룩북도 보시면은 엄청 각 잡고 찍은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니면서 찍은 느낌이라고 봤거든요. 뭐 각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들도 굉장히 편안하고 이쁜 분위기고, 여기는 저는 옷보다는, 물론 옷도 이쁜 게 많지만 그 이외의 것들, 라이프스타일 소품, 굿즈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프레이어라는 홍콩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나라별로 하나씩 찾게 됐는데, 여기는
저희가 아무래도 월설 모먼트가 하이덴식 스토어라는 홍콩 샵에 입점되어 있어서 홍콩 펜샵들도 제가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느꼈던 차이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샵들 중에 가장 인터페이스가 제일 직관적이고 좀 또렷합니다. 크게 뭐 멋을 부리지 않은 느낌이고, 보시면 룩북도 그냥 직사각형 포맷으로 3열로 쭉 그냥 나열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보시면 아까 그 랑데부 스토어랑 다르게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폼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다 이 레이아웃 안에서 찍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좀 정돈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품 찾거나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루이카스라는 이런 슈즈 브랜드 보시면 누키컷이 아까 랑데부랑 완전히 좀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긴 한데 본인들이 딱 필요한 브랜드만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 샵 그래프레이어 하나 보여드렸고, 네, 다섯 번째 샵은 니티그리티라는 샵이고, 여기는 스웨덴 펜샵입니다. 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비주얼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펜샵이에요. 이제 그 전반적인 레이아웃들이,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들어가자마자 다른 곳과 다르게 이런 그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GIF나 이런 영상 파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 바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리스트도 있는데 눌러서 노래도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냥 홈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좀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 요즘 굉장히 강세인 북유럽 나라에 있는 샵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샵의 구성 자체도 좀 굉장히 알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브랜드도 브랜드 수도 굉장히 많은데 좀 좋은 브랜드가 많아요. 엔더원더, 제이프레스, 캡틴 선샤인 같이 많이 알려진 브랜드부터 조금 헤리티지 있는 데너나 닥터마틴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꼼데가로송 라인별로도 엄청 많죠. 뭐 스투시 같이 좀 매스한 브랜드나 레이디 화이트 같은 좀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한 것들도 좀 있고요. 브랜드 리스트업도 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도 홈 이런 카테고리 따로 있다는 거. 사실 어페럴들은 대부분 다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홈 굿즈나 향이나 이런 것들은 각 그 편집샵에서 추구하는 스타일마다 좀 차이점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맛이 좀 있고, 또 여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니티그리티 아트 인 스토어라고, 여기는 홈페이지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정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그 지역의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들의 이제 전시도 열어주고, 현대미술에 대한 그 패션샵에서 좀 이런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흥을 좀 같이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샵 내에서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이 샵을 볼만한 가치가 좀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샵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이탈리아 편집샵인 슬램잼입니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좀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단 레이아웃도 굉장히 좀 직선적인 라인을 활용한 이런 레이아웃과 좀 큼지막한 이런 폰트들, 그리고 큰 사진들로 꽉 채워진, 요즘 이런 모습 많이 보여지잖아요. 타이포 활용해서 꽉 찬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슬램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많은 샵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셜 프로젝트 들어가 보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구성된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살로몬이나 반스, 뭐 비브람, 디젤, 그리고 축구팀인 AC 밀란 등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착용해서 보여주는 느낌이 가장 좀 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램잼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이 가장 좀 이들만의 스타일이 좀 확고하죠. 여기도 직선을 활용한 이런 레이아웃들이 많이 보이고요. 브랜드도 샵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큼직한 브랜드도 많아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살로몬, 스투시, 엄브로 같은 데랑 일본 브랜드들도 많고,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도 많기 때문에 슬램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인쿠라는 샵이고요. 여기는 호주 펜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별로 하나씩 소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좀 포근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작은 소규모의 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샵은 아니긴 한데,
구성 자체가 좀 컴팩트하고 좀 귀여운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좋은 점은 스토리를 들어가 보시면 처음 소개해드린 샵 네이버처럼 자체적으로 저널이나 인터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나 사진 같은 것만 보셔도 단순히 옷 쇼핑하는 것 이외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는 이런 저널이나 룩북 같은 거 에디토리얼을 보고 또 이제 샵으로 넘어가면 더 좀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나요? 이제 그 샵에 입점되어 있는 샵의 디자이너랑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들이 잡은 특정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사진들이 단순히 인터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과도 좀 룩북처럼 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샵들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이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세밀화가 돼 있어서 원하는 제품을 좀 타겟팅해서 찾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샵에 없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많이 보는 그런 샵들과 레퍼런스 사이트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구독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